이슈 토크입니다.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 추진단이 지난 11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문명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각 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컨트롤타워가 조성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부산시 비전과 함께 향후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와 정부들이 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의 급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스마트시티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스마트시티는 문자 그대로 똑똑한 도시입니다. 네. 대부분의 도시가 근원상으로 지식이 집적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 도시에다가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서 아주 안전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시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도시에서는 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그 사물 그리고 심지어 사물과 사물끼리도 이게 연결을 해서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을 집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인천이나 송도 일부 신도시에 이 UCT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시티가 처음 도입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축하고 있는 이 스마트 시티에와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스마트 시티 전에 UCT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당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했고 주로 관제센터나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 간의 케이블로 이제 정보 구속도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성은 있었습니다만은 차별화는 불가능했고 특히 이제 현재와 같은 시대에 요구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고 특히 그 시대 때는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현재는 모든 개인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이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걸 분석을 하고 이걸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가장 적합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UCT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에 깔리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 스마트 시티를 설명해 주실 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건 어떤 식으로 연결이 좀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기존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막힌다든지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든지 또는 에너지가 과하게 소비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여기에 4차 산업 기술, 즉 IoT나 AI 기술이나 또는 ICT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때 그 가로등이 그 사람 움직임을 인지를 해가지고 걸어가는 동안 불이 켜진다든지 또는 자동차가 다닐 때 신호등이 그 자동차의 흐름을 인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교통 흐름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 도시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같은 걸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는 이제 이렇게 도시에서 생활을 할 때 안전하고 풍요롭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 말고도 이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4차 산업의 각종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도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 모델이 해외에 수출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많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저희들은 목적을 삼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난해 1월에 이 스마트시티 추진 기본 전략을 발표하고 세종시와 이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시범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해서 좀 선정이 되게 된 건가요? 예, 각 나라에서 이 스마트 시티를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가 세계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시범 도시가 필요하겠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스마트 시티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다가 스마트 기술을 입혀가지고 조금 개선하는 네. 그런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에코델타 시티에 있는 부산의 스마트 시티는 지금 이 비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아이디어나 모든 그 시도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정말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서 이걸 대한민국의 스마트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님께서부터 이제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39개 후보 도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세종하고 네. 부산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부산에서도 이 에코델타 시티가 이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으로 좀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지난 1월 달에 이제 이게 에코델타 시티 안에 있는 스마트 시티가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강서 지역에 서낙동강하고 평강천 그리고 맥도강이 만나는 이제 세 가지 강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물머리 지구라고 만드는데 네. 여기에 그야말로 수변 도시를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동부산 쪽이 많이 발전하고 서부산 쪽은 조금 낙후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새로운 부산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서 부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여기를 아주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수요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냉난방을 한다든지 네. 또는 물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인 정수 처리를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친환경적인 시도가 일어날 거고 또는 수소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도시를 그야말로 미래의 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부산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부산시에서는 이 부산을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좀 이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추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 1월에 이게 시범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행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구상도 다 만들고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원래 초에는 백스코에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민간 기업인 한 200명 정도와 토론을 했고요. 그것은 나온 기본 컨셉은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다 정강현시를 반영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로봇이 활동할 수 있는 로봇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삼고 그 안에는 뭐 세부 과제가 한 10몇 개 됩니다만은 네. 어쨌든 기본 과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게 하나는 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 여기가 이제 수변 도시니까 네. 또 한 가지는 로봇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좀 추진이 된 상황인가요? 예, 사실 어제 이 센텀 시티에 부산 추진단 사무실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는 내가 이 관련되는 각 기관들이 다 이게 이제 운집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MP라고 합니다. 이제 마스터 플래너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각 기관들 중앙기관으로는 국토부가 있고요, 부산시, 그다음에가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네. 그리고 각종 국책기관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또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고 아마 올해 연말이면 이제 마스터 플랜하고 시행계획까지 다 구체화될 거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머릿속으로 왜 스마트 시티가 좀 예. 그려지는데 기대가 예. 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왜 뭐 첨단 기술들이 많이 도입된 그런 도시를 생각할 거긴 하지만 예. 좀 막연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조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 휴대폰이라든지 각종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모아지게 될 겁니다. 자기 의료 정보도 모아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소통되고, 그리고 자동차 정보, 도시 교통 정보들이 이게 다 융합이 돼가지고 도시가 아주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예. 저희들 표현으로는 에코델타 시티가 부산 시민에게 주는 선물 10가지 이렇게 이름을 적었는데 그중에 예. 한 몇 가지만 예.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어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고령층의 건강관리 비용이 한 50% 정도 아마 절감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CO2 발생량도 50% 정도 절감이 되고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을 많이 하는데 주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한 32분 정도 하루에 감소가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예. 병원에 갔을 때도 병원 대기 시간도 한 20분 정도 감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교통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거의 한 25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범죄 발생률도 저희들 한 50%가 목표죠. 실질적으로는 한 25% 정도는 기존보다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좀 삶의 질이 올라가고 네.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제도가 이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좀 항상 규제가 예.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스마트 시티도 역시 이제 도시다 보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활동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스마트 도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율차나 드론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여기에서 기업을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이제 공유 차량을 활성화하고 뭐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특례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갈 길은 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스마트 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이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이 그 어떤 규제가 모호하면 일단 허가를 해주고 뒤에 이제 그 규제가 해야 될지 말을지 판단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시민들이 생활할 때 일단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근데 이 국내 스마트 시티 계획이 기업을 주도로 좀 추진이 되면서 공공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예. 부산의 경우에는 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한 400여 개 기업들이 이제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하고 스마트 시티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모아져 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각종 기술들이 도시에 접합돼야지 성공을 하는데 네. 다만 또 이면적으로는 또 이게 부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정보를 누가 독점할 거냐 또는 누가 정보를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갖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데이터를 개방을 하되 공개 가능한 데이터는 개방하고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한계를 제한을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개방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모든 이제 그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같이 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조직이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정보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자, 아닌 자들 예. 사이에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화돼서 디바이스에 들어가다 보면 왜 해킹의 위험성 때문에 예. 좀 더 많은 다른 범죄가 신종 범죄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뭐 경찰청이라든지 사이버 경찰청이라든지 뭐 협조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 정보 격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가지지 못한 특히 이제 취약자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정보를 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네.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거고요. 특히 안전에 관련된 문제,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범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적으로도 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경찰청이든 또는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이게 긴밀히 이건 협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주거, 환경 그리고 교통까지 스마트 시티가 조성이 되면 굉장히 도시의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지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도시들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예. 있는데요. 혹시 뭐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다른 도시의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스마트 시티는 아마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이게 스마트 시티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를 거의 한 500개 정도를 건설하겠다. 예. 그렇게 인도도 한 100개 정도 건설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 시티 연구에 거의 뭐 1억 5천만 불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이제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로 좀 유명한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의 도시에다가 이제 그 가로등이나 신호 체계나 교통 체계나 또는 헬스케어 체계나 이런 부분을 가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저희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스마트한 도시를 창조하는 그런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스마트 시티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업 중에 시장 중에 하나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스마트 시티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좀 부산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 좀 기대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낭비되는 그런 시간이나 자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적이나 또 자원적으로 굉장히 혜택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은 기존에는 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은 정책의 소비자였을 뿐입니다. 네. 다만 스마트 시티에서는 좀 다르게 이반부터 이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정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의 모든 참여하게 될 겁니다. 즉 시민이 그야말로 주인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 생각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좀 깨끗한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아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쪽 강서구 지역이 왜 김해공항과도 인접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도 좀 접근성이 좋다라는 점에서 뭐 관광 연계 효과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한 5,000평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 빌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모델 하우스 같은 건데 모델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구현을 해놓고 이게 미래의 스마트 도시가 이런 거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나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나 스마트 시티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오게 될 겁니다. 김해공항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완공되고 난데 혹시나 이제 우리 새로운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대한민국의 스마트 도시 모델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의 뭐 관광 자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 세계의 스마트 도시 모델이 된다면 많은 그 전문가들의 그런 방문이 이어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와 그런 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제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주는 10가지 선물이라는 표현을 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코델타 시티,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면 정말 부산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토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